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세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세 번째 시험이 벌써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정말 푹 쉬시고 이제 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추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석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어서 잘 회복하시고 다시 기말고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제가 중간고사 분석 영상 가져왔으니까요. 심심할 때 한번 시청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할 때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가 매번 하는 것처럼 일단 각 문항별로 어느 단원 문제이고 난이도는 어땠고 점수는 어땠으며 어떤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계속 이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냐면 우리 앞에 두 번 시험,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에는 사실 대부분 학교 프린트 문제이긴 했지만 학교 프린트가 아닌 그러한 문제들이 외부 보통 자료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 상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요, 여기 앞에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프린트 벗어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 상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원인은 사실 그 뒤에 이어질 건데요. 두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프린트의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받았던 프린트를 보면요,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죠. 근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요, 뭐 17번, 18번에 해당하는 좀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도 프린트에 많이 실려져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번 시험에 어떤 문항들이 좀 많이 좀 프린트에 반영이 되었었냐면요, 그 객관식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뒤쪽 파트 20번과 21번이라든지 아니면 단답형에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29번과 30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어요. 거의 모든 문제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한 아마 80%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은 비율의 문제들이 굉장히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만 다 때려 박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의 난이도가 상승했다 보니까 사실 뭐 굳이 외부 문제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프린트에서만 출제를 하더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외부 문제를 안 가져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도 덩달아 좀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애초에 프린트에 실려진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하진 않았어요. 물론 의미 있는 좀 변형을 했다라는 문제가 뭐 한두 문제 있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숫자만 바꾼 정도로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이도는 꽤 있었죠. 왜냐하면 본래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다음 마지막 특징으로는 새로운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좀 계산량이 좀 많았다 보니까 프린트를 얼마나 완벽하게 학습을 했는가, 반복 수달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좀 시간의 차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내신 문제랑 프린트 원본 문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는가 내 앞에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셨죠? 일단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유사한데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시험 문제들 중에서 이번에 좀 성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몇 문제 좀 뽑아서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도 사실 문제 조건 자체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본래 프린트 문제에 비해서 꽤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헤아려야 되는 그 경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까지 구하는데 기존 문제에 비해선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한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원래 원본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에 해당하는 상황이 딱 한 가지 개형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발견을 하고 나면 이제 그거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면 이번 내신 문제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해야 될 케이스가 여러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17번입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문제 자체가 꽤나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를 그냥 생으로 계산하려고 했다면 정말 좀 뭐랄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두 직선일 경우에 X좌표의 합이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다면 A 값을 굉장히 좀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 계산이 조금 중요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단답형 4번과 단답형 5번인데요. 이 문제는 크게 변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본 문제가 워낙 어려웠던 문제라서 이 문제, 원본 문제에 대한 연습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근데 사실 좀 많이 충분히 했어야 될 거예요.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사실 그 문제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다면 풀이 과정들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헤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토대로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좀 진부한 얘기예요.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지만 학교 프린트가 가장 중요한 1번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학교 프린트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학생들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프린트 몇 번 풀었어요? 3번 풀었어요? 4번 풀었어요? 5번 풀었어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프린트해서 빼서 가져다 놓더라도요. 아무렇지 않게 파바바바박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헤매면 안 돼요. 그냥 파바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풀어낼 수가 있으려면 저만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그 문제를 질문하러 가져왔다. 그러면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프린트 학습이 되었을 때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막힘없이 착착착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번 시험 특히나 좀 시간에 좀 많이 허덕였다고들 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면 다 익숙한 문제야. 근데 시간에 좀 쫓긴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무조건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프린트 문제는 완벽하게 숙달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단원별로 조금 전략을 잘 세워서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도형의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 함수, 세 번째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각 파트별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좀 가벼운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앞단원 내용이 해당하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요 세 단원의 내용들이 완벽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부터 메꾸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원의 방정식 문제야. 근데 그 원을 제시할 때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원 C라고 하자. 이렇게 앞에 한 문장만 추가를 하더라도요. 도형의 이동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 내용들,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내용들이 혹시나 조금 부족하게 학습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먼저 채운 후에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오잖아요. 각 대칭 이동별로 핵심 키워드가 뭐였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 대칭점이 중점의 역할을 하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 대칭선이 수직 이등분선의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얘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배우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적진 않았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학기 때 경우의 수를 벌써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우의 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예요. 특히나 물론 역함수로도 낼 수가 있겠지만 합성함수가 조금 섞여 있을 때 이 함수의 개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조금 열심히 해야 빈틈없는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입니다. 각 함수별로 그래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 도형이자 선대칭 도형이죠, 그래프가. 이러한 특징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단순히 식으로 막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적인 특성을 살려서 문제를 딱 하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기억하고 그 특성을 활용해서 푸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신은 결국 기말싸움이다. 아마 제가 1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신은 결국 기말싸움이에요. 기말고사는 얼마나 잘 방어를 하느냐 혹은 얼마나 잘 상승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신 등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기말고사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중간고사 대비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기말고사 대비할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미룰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결론 얘기할게요. 추석 때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서 그 긴 기간을 충분히 알차게 좀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조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대비 전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맡고 있는 고1 목동고 반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맡고 있는 고1 목동고 반은요. 10월 11일 추석 끝나고 토요일이죠. 이때 개강하게 될 거고요. 수업하는 요일 및 시간은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당연히 저희 반은요 1등을 목표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열심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같이 수행해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이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요. 정말 1등급에 욕심이 있고 같이 열심히 달려나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 반 입반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스케줄은 이렇게 될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자료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수업 초반에는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단원별로 그동안 있었던 모의고사 기출이나 내신 기출 문제들을 풀어봄을 통해서 그 단원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많이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풀이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